네, 최근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인 전세 사기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황미옥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금리는 오르고 주거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고 전세 특히 깡통 전세 사기 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 피해가 좀 걱정되고 있는데 실태 어떻습니까? 예,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무자본 갭 투자와 깡통 전세 사기 등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연도별 전세 사기 단속 현황을 바라보면은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전세 사기 단속 현황을 보면은 19년도에는 107건 95명의 피해자에 불과했습니다. 불과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 97건 157명의 피해자. 그런데 2021년도에 187건에 243명의 피해자로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하물며 2022년 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 만도, 피해 금액 만도 3,4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1,000억 원 가까이 불어나서 반기 기준 역대 기준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세 사기의 수법도 날로 좀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 전세 사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유형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경찰이 최근에 워낙 깡통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전세 사기의 단속 사례를 분석해서 총 7가지 정도로 좀 유형화시켰다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으로 경찰청이 제공한 7가지 유형은 무자본 갭 투자 대표적이죠.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관한 계약 등등등 해서 7가지를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말 들으면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니 대표적인 한 2-3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깡통 전세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렇죠. 보통은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그 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국민은행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혹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내가 얼마짜리 집에 전세금 얼마를 내고 들어간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사각지대가 바로 빌라죠. 네, 시세 자체를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빌라는 시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분양 가격조차도 뻥튀기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점을 노려서 실제로는 빌라 가격이 그에 이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빌라가 2억짜리다, 3억짜리다, 7억짜리다 이렇게 속여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치의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불량 임대 사업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대표적인 깡통 전세 사기 유형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다세대 주택에 한 7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전 7가구를 전부 전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개별 세입자들은 가령 101호 세입자라고 하면은 다른 호실의 사람들이 얼마를 주고 들어온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빌라의 가격이 끽해야 따져봐야 5억에 불과한데도 보증금, 전세금 다 모아보면 7억, 8억에 육박해서 집주인이 날아버리면 혹은 경매에 붙여져 버리게 되면 모두가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건물 올전세 사기 이런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집주인에게는 이때는 공인중개사분이 좀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 공인중개사분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집주인도 월세 계약으로 세입자 놔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월세 계약은 월세 계약제로 체결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또 2중으로 3중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 보증금을 공인중개업자가 들고 가버리는 이러한 유형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공범을 해야 되는 케이스군요. 세 번째 네, 케이스. 그렇습니다. 예.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참 발 동동 구르게 되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이 구제받으려면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허그 많이 들어보셨죠? 예. 허그라고 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미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무엇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빌라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나 말고 다른 호실에는 얼마의 보증금 내고 들어온지 모르다 보니 발생하니 전반적으로 가격 제도라든지 가격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나서 주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이따 그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사기죄가 이렇게 많은 게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선진국가보다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이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사기죄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사기죄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예. 남을 속여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오고 재물의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것을 사기죄라고 하는데 사기죄인지 아닌지 오락가락한 이유는 판례가 좀 어려운 이야기하고 있죠.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물건을 가져가고 재산적 이익을 가져갔을 때 그때 사기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기죄에 대해서 처벌도 어렵고 처벌한다 하더라도 갸우뚱하다 보니 형량도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다행스럽게도 깡통전세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 입증이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유형을 다시 말씀드려보자면은 가령 집 가격이 얼마인데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보증금 받았다. 이것보다도 더 사기가 아닐 수는 없지요. 그리고 집 가격이 5억 원인데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한 7억, 8억 챙겼다. 이건 역시 사기죄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내가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수사기관이 형사 고소하시는 걸 먼저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형량이 낮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말도 있는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가만히 있는 피해자보다는 형사 고소라도 접수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이라도 먼저 쥐어주는 게 사기범들의 특성이니까 네. 그래서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좀 확인해 봤더니 이 집주인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엄청 많다. 라고 하면 힘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피해자분들이 함께 관할 경찰서에 같이 접수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모로 유리하실 거고요. 네.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처벌 수위는 다행스럽게도 깡통 전세인 경우에는 사실 청년층이나 아니면은 어린 이제 막 처음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층에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전 재산에 불과한 그 전세금을 사기로 편취를 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되는 편이긴 합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피해금이 35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안에서 핵심 정범인 경우에는 징역 3년과 4년형을 선고받았고 예. 거기에 가담했던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은 터이니 이 말씀 들으면은 그것밖에 안 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실형 나왔고 실형이 수년에 이른다면 상당히 네. 중한 편이니 그런 점 감안해서 다시 처음 돌아가자면은 형사고소 접수하는 거 예. 결코 주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3, 4년 전 그것도 약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실효성은 있을까요? 예. 정부는 지금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네.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가 제공한 바에 따르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대해서 3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 3대 전략은 일단 예방하자. 그런데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이 안 되어서 사고가 터졌다. 그럼 빨리 피해를 지원하자. 그리고 걸린 사람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먼저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내가 들어갈 집이 얼마짜리 집인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보증금 얼마를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가격 제도를 공시해버리고, 특히 빌라 같은 건물인 경우에도 가격을 공시하고,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은 얼마의 보증금을 주고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알리자. 이것이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물며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보증금을 받아야 되니까 예. 정부가 발벗고 손 걷고 나서서 빨리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정부가 사기를 일으켰던 범죄자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사 나가야 할 집과 이사 들어가야 할 집이 이 갭이 생겨서 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사람에게는 얼른 임시 거처도 마련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형량이 아직은 미미하다.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걸렸다 하면은 처벌도 훨씬 강화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대처 방안이 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